자, 이제 333으로 갑시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신고서 제출하는 절차예요.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네 가지. 공동신고, 국가등의 신고, 한쪽의 거부, 그다음에 개공의 신고.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 신고할 땐 어떻게 해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라. 중개사법은 서명 및 날인 이런 거 있었죠. 여기는 한 번도 그런 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신고서니까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사람은 보통 매수인이겠죠. 신분증을 보여주어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뭐 이런 거 보여주라 이거야. 다음에 일방의 국가등입니다. 그럼 단독으로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국가등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라. 국가등이 서명 날인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 지자체라면 지자체장이 서명 날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방은 서명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국가등이 단독 서명 날인 제출. 신분증 보여주어라. 뒤로 갑니다. 한쪽의 거부. 1번 한쪽의 거부에서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첫 번째 낼 것은 거기 밑줄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거 첫 번째 낼 거죠.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첨부 서류가 지금 처음 들어왔죠. 첨부 서류는 뭐가 들어간다? 거래계약서 사본, 또 단독 신고 사유서. 그럼 이거죠 뭐. 한쪽이 거부한다, 단독 신고한다. 첫 번째,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신고서. 신고서에는 거부한 자는 인적사항이 아예 없죠. 지금 없어요. 얘 혼자 인적사항 적고 서명 날인하라고. 그럼 얘가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써야지. 사유서에 자세히 써야죠. 매수인 저 인간이요. 금액을 높여달라는 거요.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거든요. 저는 싫다고 그랬죠. 싫다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저 썩을 놈이 복비를 내준다고 꼬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더 달라고도 안 했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썩을 놈이에요. 이렇게 써내면 됩니다. 이제 공무원이 사유서 읽어보죠. 아까 그 확인하라고 돼 있잖아요.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쭉 읽어보니까 매수인, 저 인간, 뭐 썩을 놈, 도대체 매수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뭘 내라? 거래계약서 사본까지 정확히 내라. 계약 내용이 맞는가도 확인하고 매수인이 누군지도 정확히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실무적으로는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여기 지금 단독 신고 들어왔다고. 당신이 여기 사유서에 적혀있는 저 인간 썩을 놈이냐고. 그랬더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니? 내가 성이 썩시고 이름이 을놈이라고. 우리 누나는 을년인데 성씨는 잊지 말고요. 근데 나 거부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자에게 과태료 부과해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필증을 매도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의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만 첨부 서류 2개가 들어가고 있죠. 앞에 2가지 공동 신고할 때, 국가 등의 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냈었잖아요. 그 말이 밑에 주의에 적혀 있어요. 자, 일방이 신고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뭐 사유서도 당연하고 사유서는 너무 당연하니까 뺐고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예를 들어 2번 당사자 간 공동 신고일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그럼 틀린다. 이렇게 골라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공동 신고할 때 뭐만 내라? 신고서만 내라. 국가 등의 신고할 때도 뭐만 내라? 신고서만 제출해라. 한쪽에 거부할 땐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 사본. 특히 계약서 사본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네. 그럼 이제 4번. 신고서 제출 대행. 이건 대리인이 이제 갖다 낸다는 거죠. 심부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줄 보니까 당사자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 2가지만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거부하는 거,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것은 이것은 신고서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것도 이제 2017년에 서로 개정된 거예요. 2016년까지는 한쪽에 거부했을 때 얘가 단독 신고하는 것도 대리인이 갖다 내는 거 가능했어요. 뭐 안 될 거 없죠. 너가 얘가 혼자서 단독 서명 날이나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 사본 네가 지금 대신 갖다 낸다. 뭐 못할 거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대리인이 온 거예요. 공무원이 이거 단독 신고 오셨네요. 혼자서 한쪽에 거부해서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나도 몰라요. 우리 아빠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직접 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밑에 박스 안에 주의에 적어드렸어요. 직거래에서 일방이 신고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그럼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 대리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원청에 보여주어요. 왜냐하면 위임장에 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둘이 공동신고한다. 공동 서명날이나 신고서를 매수인이 내는데 매수인 네가 좀 갖다 낼래? 라고 위임장 써주잖아요. 제가 매수인인데 B에게 제출을 위임합니다. 위임장에 B 이름 써 있으니까 B는 신분증 보여줘야지.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라. 박스 안에 기업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위임인이 자연인이면 제출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거기는 체크를 잘 해놔요. 그래도 해놔요.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원래 위임장에는 인감 찍잖아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보통인데 인감증명서 떼려면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 그냥 구청 가겠네요. 그러니 우리 그러지 말고 요즘에 은행 가서도 자필 서명으로 다 되니까 위임장 작성해서 자필로 서명하고 집에 요즘 복합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이걸 내자. 그래서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이렇게 내기로 한 거고 위임인이 법인일 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만 내면 되고 법인 인감 증명서를 낼 필요도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죠. 그걸 왜 안 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법인 인감 증명서를 안 내면 그게 법인 인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조금 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제출 대행은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건 안 된다. 이 정도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인일 때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거래. 자 이제 중개거래. 개공이 신고서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누구만 서명 날인하라고? 개공만 서명 날인하라는 얘기예요. 개공만.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당연히 공동중개했으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거 밑에 신분증 보여줍니다. 당연합니다. 자, 오른쪽 주의 보시면 돼요. 주의.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러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공 혼자서 서명 날인합니다. 밤에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밤 8시 그때 사무실 불 끄고 촛불 켜고 향초 있잖아 우리 향초 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차분하게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신고서를 쓰고 퇴근하시면 된다. 네? 외로운 개공 시작. 외로운 개공. 항상 그걸 상상하세요. 아 개공은 혼자 있구나. 당사자는 없다고요. 자, 불 끄고 향초 켜고 클래식 틀고 좋아. 이렇게. 향초가 없다고 랜턴 날린 모자 있잖아. 랜턴 날린 모자 쓰고 이렇게 혼자서 꼭 불을 끄고 해야 돼. 불을 끄고. 자 듣습니다. 주의할 점 2번. 개공이 신고서를 낼 때도 신고서만 내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는 않는다. 결국 3번. 당사자 직거래에서 한쪽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때만 첨부 서류가 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여기만 첨부 서류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뭐만 내라? 신고서만 내라. 됐고, 자 제출 대행. 제가 주의를 잘 써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 지문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에?
이렇게 써 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출 대행. 자, 누가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소공만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럼 중개보조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보조원 이게 문장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뭐 대단한 일입니까?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 없다고 심부름도 못합니까? 아, 열받아. 어우, 짜증나. 지금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응? 잘 됐잖아, 근데. 날 추운데. 잘 됐잖아. 그래서 소공만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 개공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소공을 보내거나. 그래서 동물만 갈 수 있다. 개가 직접 가거나 소를 보내라. 아니면 개가 소를 몰고 가든가. 중개보조는 안 된다. 소공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개공이 적어져 신고서 내면서. 주의할 점 2번. 고용신고된 소공이 제출 대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공이 써준 위임장 등을 낼 필요가 없다. 이게 신고서에 적혀있는 개공 이름 그리고 앞에 소공의 신분증을 통해 이름 확인 컴퓨터로 조회해보면 그 개공 밑에 소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임장 낼 필요가 없다. 자, 중개보조는 안 된다. 절차 다 봤습니다. 간단하네. 간단해. 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은 작년에 2017년에 신설된 제도인데 별로 시험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네. 이 전자계약서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검색해보면요. 아까 홈페이지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국토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예요. 뭐 직거래도 되고 뭐 중개거래도 되고 중개거래로 할게요. 중개거래를 한 다음에 거기 홈페이지 보면은 매매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매매계약서 작성을 클릭하면 화면에 매매계약서가 뜹니다.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지금 계약서 쓰러 모인 거야. 매도 매수인 개공. 그리고 계약서를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해요. 작성하고 개공의 신분 확인은 공인인증서로 하고 당사자 확인은 휴대폰 인증으로 해요. 휴대폰 인증 방법 알잖아요. 누르면 뭐 문자 뜨고 그 번호 입력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송부를 눌러 송부. 송부를 누르면 이 계약서가 시군구와 국토부에 다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신고서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고서를 아예 안 내도 됩니다. 읽어보죠.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독신고, 개공의 신고 이 세 가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면 신고서 낼 필요가 없다. 지금 이건 계속 안 되고 있죠.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거 이거는 오로지 방문 제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네. 자, 그렇구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구나. 홈페이지에서 매매계약서 쓸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앞으로 정보에서 그쪽으로 밀고 있죠. 밑에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336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방금 신고 절차를 봤는데 그럼 무엇을 신고할 거냐? 무엇을 신고할 거냐? 그리고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걸 이제 정보하는 거예요. 신고사항.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신고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다. 신고사항 많죠? 일단 쭉 읽어보고 암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당연합니까? 그렇죠. 두 사람의 인적사항은 무조건 써야죠. 무조건 써야 되고 자, 두 번째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 개공의 인적사항도 적어야죠. 그리고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그런 것도 신고하는구나. 이번에 작년에 출제했어요.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하라. 개공의 신고 의무자일 때는. 자, 그리고 계약 체결일 당연합니다. 60일 안에 안 들어왔는 거 확인하는 거죠. 중도금 지급일 그렇죠. 잔금 지급일 그럼요. 그리고 조건 또는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 또는 기한을 신고하라.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보시고 부동산 등의 종류 밑줄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네 군데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종류와 소치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종류와 소치면. 그다음 실제 거래 가격 너무 당연합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은 작년 9월 26일자로 신설된 내용이고요. 자,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여러분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도 중요하고 주택도 별표의 주택, 꼭 주택일 때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일 때만. 그것도 얼마 이상일 때만. 3억 이상일 때만 아래 내용을 추가 신고하자. 다만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때는 제외한다. 여러분 매수인이 국가인데 투기할 리가 없잖아. 그때 신고할 필요 없죠. 매도인이 아니고 뭐? 매수인이 국가입니다. 말장난 조심하세요.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안 낸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렇게 내야 되겠죠. 그렇게 낼 때는 다음에 걸 내라. 자,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내라.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했다 서식이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내가 5억 주고 아파트 샀다. 5억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밝히라는 거예요. 얼마는 예금, 얼마는 대출, 뭐 이런 걸 종업을 밝히라는 겁니다. 엄마한테 얼마 빌렸고 이런 거. 빌렸다고 써야지. 엄마가 줬어 이러면 증여세 폭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 목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투기가 우려되니까. 그리고 매수자 본인이 그 집에 직접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직접 입주할 거면 입주, 전세면 전세, 임대차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전세는 임대차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투기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못 사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를 언제 신고한다? 투기 과열지구일 때만. 전국적으로 아는 건 전국적인 거 아니에요. 투기 과열지구일 때만, 그것도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그것도 3억 이상일 때만. 3억 이상으로 했다는 건 사실 다 하라는 얘기죠. 주택은 다 하라는 얘기예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도 안 되는 주택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주 작은 빌라 정도가 아니라면 없다고 거의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억 이상 주택일 때만. 그래서 이제 박스는 이렇게 외웁니다. 오른쪽 페이지 여백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외워요.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 그리고 당사자는 항상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개공이 중개를 했으면 개공도 젓가락을 들고 붙어. 개공 인적사항,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그 다음에 라면을 3번 모여서 먹어요. 언제? 계약 체결일, 또 중도금 지급일, 또 잔금 지급일 3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요. 제가 그 순서대로 써드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 조건 또는 기한이에요.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요.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의 종류는 이름이 뭐예요? 소지면.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이라고 해요. 굉장히 담백해요.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 이 라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실실 웃으면서 먹어요. 실제 거래 가격까지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주택 3억 이상일 때 2개 더 신고. 좋아. 추가를 하면 되죠. 자, 신고사항 이렇게 외운다. 그럼 예를 들면 권리관계 신고해라. OX, X.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 신고해라. X. 이거 이번에 28회 시험이 나온 거예요. 이거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했어요. 나왔는데 나와버린 거 이렇게. 이게 100% 적중시켜버린 거야.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리게 나온다. 이런 건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는다. 과거에 기준시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런 것도 신고 안 해요.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는데 기준시가를 왜 신고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X로 고르면 돼요. 두 사람 누구냐? 개공이 누구냐? 그다음에 언제 계약이 있고 중도금 잔금 언제고 조건 기한 있고 얼마짜리고 어디 있는 부동산이야? 종료, 소지, 지분, 면적 이런 거 신고하는 거죠. 이게 신고하는 거예요. 자, 박스 밑에 역시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신설된 거.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인데 실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일 때, 주택일 때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라.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매도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단독 서명 날인해서 내면 되죠. 자, 그리고 2번 읽고만 가면 돼요.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할 땐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보통 개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할 수 있잖아. 개공이 중개할 때는. 자, 그래서 개공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매수인은 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계약일부터 50일 안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 주어라. 그래야 60일 안에 넉넉하게 낼 것이 아니냐 이거지. 60일 안에 주면 어떡해. 60일까지 안 주면 개공이 야, 1시간밖에 안 남아서 1시간 빨리 갖고 와.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일 안에 제공해라. 그리고 기간 안에 50일 안에 제공이 안 됐으면은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라. 됐습니다. 50일 안에 개공이 제출한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해서 개공한테 50일, 계약일부터 50일 안에 주라 이거예요. 그 기간 안에 제공 안 하면 별도로 네가 제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고불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4번은 지나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신고서 작성인데 신고서 작성 방법도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왜? 이걸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한 장씩 써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매매계약서 한 장, 전세계약서 석 장씩 쓰잖아요. 다행히 전세계약서는 신고 안 하니까 매매계약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제 338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자. 신고서 작성 방법이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써야 되잖아 이거. 우리 매일 이 매매계약서 한 장, 임대차 계약서 석 장씩 쓸 거잖아 매일. 그렇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신고 안 하니까요. 이 매매계약만 신고서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요 우리가. 우리 품위 유지가 되지. 응? 자, 됐습니다. 일단은 338은 표를 한번 쭉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340페이지, 341페이지에다가 작성 방법을 원래는 작은 글씨인데 크게 적어드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적어드렸어요. 고맙죠? 그렇습니다. 다른 책법은 아주 깨알같은 글씨로 돼 있어요. 원래는. 신고서 서식에 들어있는 말이니까 이걸 일부러 크게 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니까. 338 이제 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매도인의 성명,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쓰겠지. 전화번호도 쓰고. 여기 주소 오른쪽에 쭉 가면은 거래 지분 비율 있어요. 거기 색칠해 봐요. 주소 오른쪽에 쭉 가면은 거래 지분 비율 색칠을 합니다. 거래 지분 비율 별도로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메모는 하지 말고요. 거래 지분 비율은 예를 들어 매도인이 2명이다. 공유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이거 쓰란 얘기예요. 거래 지분 비율 쓰라. 그다음 매수인도 똑같이 인적사항을 다 적어요. 매수인도 거래 지분 비율이 있죠. 그리고 그 국적은 이따가 외국인이 때문에 쓰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보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아까 매수인이 쓴다고 그랬죠. 매수인이 지금 제출하냐, 신고서 함께 내냐 이거지. 별도 제출은 나중에 따로 내냐. 해당 없으면 뭐예요? 해당 없으면 투기과열지구 아닌 경우지. 투기과열지구 아닐 때 또 상가나 토지 같은 건 안 내잖아요. 안 내기도 하고 3억 미만일 땐 또 안 내고. 그때 해당 없으면 있죠. 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그게 342쪽에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런 거 서식에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구나. 이런 걸 내는 거구나. 매수인이 아까 단독 서명 날인 하랬죠. 네. 자, 338 다시 건너와요. 3번 밑에 보면은 거기 색칠해야 돼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여기 색칠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땐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는지를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네. 아, 그렇구나. 뭐 주거용이냐, 레저용이냐, 상업용, 공업용이냐 이런 걸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인적사항을 쭉 적게 되죠. 자, 동그라미 4번 종류. 토지만 샀니, 건축물만 샀니, 아니면 토지 건축물을 같이 샀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고,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 건축물 오른쪽 괄호에다가 이따가 뭘 적게 되는지를 배워요. 동그라미 5번 중요해요. 공급 계약 전매, 또 분양권, 입주권 다 표시하고요. 다 색칠하고, 그 공급 계약은 이거죠. 이거. 세로 줄. 처음에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공급 계약일 땐 거기에 표시하고, 전매라는 게 뭐냐면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을 팔 때. 아까 이거요. 분양권, 입주권을 피부쳐 팔 때는 전매에 표시하는 거예요. 전매에 표시했으면 이게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표시하는 거죠. 공급계약 표시할 때는 분양권, 입주권 표시 안 하는 거고, 전매일 때는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표시하는 거고, 준공전, 준공후냐 이거는 이제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 이런 얘기죠. 임대주택 분양자라는 임대아파트, 임대 의무기간 끝나고 임차인 우선 분양 받을 때 그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 6번. 소재지, 지목, 면적을 쭉 적어요. 뭐 토지대장 이런 걸 보고 적는 거죠.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보고 적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좀 적으실 게 있어요. 토지 면적 있죠? 토지 면적에다가 100제곱미터라고 쓰세요. 숫자 100만 쓰면 되죠. 100제곱미터라고 쓰고 그 아래 칸 건축물 면적은 200이라고 써봐요.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요. 7번은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써 있고 토지 건축물이 또 있죠. 그 7번의 토지에다가는 30제곱미터라고 쓰시고 건축물에다가는 90제곱미터라고 쓰세요. 자, 그럼 이제 6번과 7번은 무슨 차이냐? 6번은 전체 토지 면적, 전체 건축물 면적을 적는 거고 7번은 실제 둘이 계약하는 부분의 면적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100인데 30 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건축물이 200인데 내가 90을 산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아까 여러분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오른쪽에 보면은 토지 거래지분, 건축물 거래지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색칠해요. 토지 거래지분, 건축물 거래지분. 거기다가는 토지에다가는 100분의 30이라고 쓰고 건축물은 200분의 90이라고 쓰는 거예요. 거래 지분이라는 건 토지 건축물에 거래하는 지분을 말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 이건 사람이죠.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을 말하는 거고 거래 지분 이거는 토지는 100인데 30을 건축물은 200인데 90을 산다. 이 용어만 익히는 거예요. 이걸 뭐 바꿔서 문제를 내고 그러지는 않지만 용어의 뜻은 알아야 되니까 거래 지분 비율은 사람이구나. 거래 지분 이건 토지 건축물에 거래하는 지분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8번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써 있는데 부동산이 하나면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두 개다 토지 건축물을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 얼마, 건축물 얼마를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합쳐 쓰는 게 아니라 물건별 가격을 적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색칠해 보세요. 공급계약 또는 전매 이만큼. 공급계약이나 전매일 때는 3개 씁니다. 거기 색칠합니다. 공급가액, 발코니 등 옵션 비용도 쓰고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시스템 에어컨 비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면은 공급가액과 발코니 등 옵션 비용만 쓰는 거고 전매일 때는 추가 지불액도 쓰는 거죠. 다음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아까 2개일 때는 여기는 합산액을 적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종전부동산이라고 돼 있네. 자 종전부동산의 실판이 여기 있어요. 자 종전부동산 이게 아까 전 시간에 썼던 게 여기 나오는구나. 종전부동산은 입주권을 매매하는 사람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 종전부동산 칸은 10번 칸은 다 안 쓰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입주권을 매매하는 사람만 쓰게 돼요. 자, 왜 그런지 칠판을 좀 보고 이해하셔야 돼. 자, 갑은 이 입주권을 4억 5천에 팔았어. 신고했어. 그럼 뭘 받았어요? 신고 필증을 이따 받겠죠. 그러니까 입주권 신고 필증을 받은 거예요. 명의자는 이제 을로 돼 있죠, 이제. 입주권 신고 필증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완성되면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때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때 입주권 신고 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재건축을 할 때는 이 종전부동산이 있는데 종전부동산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토지 등기부 소유자 갑이에요. 이 갑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을로 바꾸는 과정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종전부동산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종전부동산의 소유자 갑에서 을로 바꿔주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전부동산 이 토지에 대해서도 거래신고를 해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필증이 2장이 나와요. 이 종전부동산 토지 신고필증이 1장 또 나와요. 신고필증이 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전부동산 신고필증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받고 을이 이제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가 완성되면 보존 등기 또 이전 등기할 때 이걸 또 이용하고 이 신고필증이 2장이 나온다. 이따 그 말도 나올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쓰는 거구나. 자, 이 정도 보시고 340페이지 작성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작성 방법. 그 밑줄 친 부분은 다 중요하고요. 이거 외에도 몇 군데 더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 2번. 제가 있는데 밑줄 치세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그 다음 줄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 줄 을 표시하고 어려운 말 아니죠. 당사자가 다수면 매도 매수인 주소란에 각자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라. 계속 밑줄.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는 거래 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라. 계속 밑줄.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 끝에 표시를 합니다. 외국인일 때만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란에 표시를 하라. 동그라미 3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투기 과열지구 안의 주택이고 3억 이상일 때만 표시합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거고요. 신고서 함께 제출할 땐 제출. 별도 제출이냐 아니면 해당 없으면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 표시했죠. 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 지금 건축물을 사는 사람이죠. 그럴 경우는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괄호 안에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으시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나온 거예요. 자, 5번. 저는 5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신설된 것이고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 준공 후에 따라 표시하라. 그 다음 밑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의 표시를 한다. 제 생각엔 그 공급계약 4글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전매 2글자에 바꿔치기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공급계약은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분양권, 입주권을 말한다. 바꿔치기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6번. 소재지는 10번까지 쓰고 아파트 집합 건축물로 동호수까지 써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줄. 토지 대장을 보고 지목과 면적을 써라.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 면적을 적어라. 그 다음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 비율을 적는다. 대지권 비율은 대장이 안 나와요.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어라. 다음에 7번 중요합니다. 계약, 이제 6번은 전체 토지, 전체 건축물 면적을 적었었죠. 아까 100, 200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7번은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둘이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적어라.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땐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에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라. 특히 집합 건축물이 매우 시험에 잘 나왔어요. 집합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 X, 또 집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그래도 X, 전용 면적만. 다음 8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일 경우에는 최초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경우는 공급 가액과 발코니 등 옵션 비용과 추가 지불액 이걸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뭐일 때만? 공급계약 전매일 때만. 공급계약 전매일 때는 부가세가 있으면 포함해 적는 거예요. 제외라고 매우 잘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적어야지. 그게 다 내가 부담한 비용이니까. 공급계약 전매일 때만 부가세를 포함해 적는 거예요. 토지나 건축물을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있는 토지 팔 때, 있는 건축물을 팔 때는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못 적죠. 못 적고 최초 공급 계약과 전매 계약일 때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어라. 자,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어라. 당연하죠.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땐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합계 금액을 적는 거죠. 10번.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매매 경우만 작성한다. 입주권 매매만. 종전 부동산. 분양권 매매 이러면 안 돼요.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자, 그리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339에 보면은 다시 거꾸로 옮기셔서 그 339쪽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중복되는 부분인데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공급 계약 전매 아닌 토지 건축물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이제 신고서 작성도 깔끔하게 잘 됐고 이제 343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힘들게 신고서를 써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토리 다 알지겠죠? 제가 스토리를 지금 잘 잡아놨어요. 네.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건 부동산 등, 그리고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어디 가서 신고원청에 계약일 60일, 그리고 신고하는데 신고 의무자, 직거래일 때 공동신고, 국가 등의 신고, 한쪽의 거부, 개공의 중개비 개공신고, 이거에 따라서 신고 절차, 신고서만, 첨부서류 2개, 신고서만 이렇게 서명 달인은 의무자만, 공동, 국가 등이 한쪽만 개공이 이게 신고서.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제출하는 절차, 그 다음에 신고사항 이걸 신고서에 담는 거, 신고서 작성 방법 다 하신 거죠. 이제 다 했어. 다 했으면 이제 뭐 받아야 돼? 이제 신고 필증을 받아야죠. 신고 필증을 받는 과정.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그렇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검증. 343, 검증. 검증하려면 검증 체계라는 걸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증 체계, 구축.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만 읽으면 돼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자,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해요. 같은 국시.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참고만 하세요. 국토부 장관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신고관청에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국장이 구축 운영했잖아요. 이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는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다음에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검색해봐요. 그럼 홈페이지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아파트 살고 계신다. 뭐 단독주택 살고 계신다. 여러분 뭐 토지 가지고 있다. 또 상가 가지고 있다. 자, 집원 찾아서 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은 매달 달에 몇 건의 거래가 됐고 각각의 거래는 몇 층이고 그리고 얼마의 거래가 됐고 이게 다 나옵니다. 각 월별로 다 나온다고 이게. 다 나와. 그렇구나. 다음 양가로 2번. 그럼 이제 검증해야죠. 신고관청은 거래 신고 받았다. 그럼 국장이 만들어준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해야지. 그래야지. 2번. 그럼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지직원을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지. 그리고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3번.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어떻게 발급해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이 지체 없이가 재작년까지는 즉시였어. 즉시였다가 지체 없이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지체 없이만 나옵니다. 즉시는 무조건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체 없이는 좀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좀 지연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체 없이라고 그래요. 숫자 들어가면 틀려요. 뭐 10일 이내에 발급해라. 또는 7일 이내에 발급하면 틀리고 지체 없이 발급해라. 그럼 4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 받았을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4번도 쉬운데 되게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시험에. 자, 그럼 양가로 3번 조사는 뭐냐면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 하는 거죠. 타당하면 바로 신고필증 주지만 의심스러울 때 하는 조사. 자, 1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서 별게 다 나오더라고. 혹시나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별거 아닌데요. 자, 2번. 이번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나 개공에게 그 다음 밑줄 치면 돼요. 거래계약서 이거 하나. 이게 1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게 2번. 이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출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은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걸 안 내면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무려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거래계약서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뒷장에 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돼 있죠.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계약서 4번 가져오라고 그랬죠. 계약서 4번 가져오라 할 수 있다. 2, 3, 4, 5 묶으시고 2, 3, 4, 5가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입니다. 아까 여러분 당사자 직거래일 때 뭐만 냈지? 신고서만. 한쪽이 국가 등일 때도 신고서만 냈어. 한쪽이 거부해서 단도 신고할 땐 신고서, 계약서 4본, 그다음에 사유서 이렇게 냈었죠. 개공이 중개할 때도 뭐만? 신고서만 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거부할 때는 어차피 입증 자료를 다 내는 거니까 검증하겠지만 공동신고, 국가 등의 신고, 특가 등의 신고도 뭐 거짓 신고할 이유가 없지. 공동신고, 그다음에 개공이 신고할 때 의심스러우면 신고서만 냈으니까 의심스럽까 계약서 4번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만 가면 돼요. 입금표 통장 4본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서 다음에 자료로서 거래대금을 증명하라. 내가 5억 주고 집 샀으면 5억 어떻게 만드는가 밝히라는 얘기죠. 다음 네 번째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는데 이걸 예금을 다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썼냐 증명하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되라 이거죠. 4번 다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자료 요구, 그다음에 뭐 범위와 내용, 제출 기한 서면으로 해라. 편지 날라오죠. 이게 신고내역 조사입니다. 편지 날라오면 덜컥 하겠죠. 덜컥. 자, 양가로 4번 이렇게 검증한다는 얘기 앞으로 이제 이게 조사하고 조사했는데도 타당해. 신고필증 주는 거죠. 이게 거짓 신고도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고. 이렇게 조사하는구나. 알겠어. 자, 이제 보고 갑니다.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 방금 우리 조사했던 거 이것만. 신고사항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요. 당연히 컴퓨터로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국토로 올라가는데 방금 우리 거래계약서 4번 갖고 와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조사한 거 있지. 이 조사한 건 위에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광도, 특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라. 자, 선을 끊으시고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라. 근데 국토부령이 가보니까 구체적으로 특광도, 특광, 특시, 특도,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신고관청은 간단히 쓰면 이거예요.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데
얼마에 한 번씩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보고해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을 갖고 봐 이렇게 조사하는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라고. 보고하고 전국의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그때그때 하지 말고 모아라. 매월 한 번. 매월 2회. 이 취합해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되고 가끔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한 번 국장에게 직접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막둥이, 작은 형, 큰 형. 막둥이 말 안 듣잖아. 말 안 들으니까 기분 내키면 보고. 큰 형은 되게 무서워. 큰 형이 둘째한테 야 귀찮게 하지 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매월 한 번 보고한다.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5번에 있는 건 외국인 것만 따로 보고한다는 얘기인데 외국인 것만 따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또.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해라. 여기 또 달로 또 위에하고 여기는 매 분기 종료일.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이 끝나면 매 분기 종료된 거죠.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고. 여기 또 외국인이 또 제출이라고 써 있어. 보고가 아니라. 외국인 애들은 그 반말하잖아요. 좀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그냥 제출하고. 다만 특시, 특별자치시가 세종시잖아요. 특시는 직접 국장에게 제출해라. 그런 말을 저 위에서는 또 왜 안 썼는데 이 법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법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좀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아까는 그냥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며 시도지사는 이걸 다 모아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하라면서 여기는 신고관청은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하고 특시는 직접 국장에게 제출하라며 또 왜 이거 다르냐고 또. 그리고 2번 특광도 특도는 제출받은 내용을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네. 외국인은 분기별로 하시면 돼요. 자, 누구 거? 외국인 건 분기별로. 자, 오른쪽 갑니다. 농지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농지다. 농지 매매 계약이 됐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았다. 그래도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죠. 별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검인 받은 걸로 본다. 그다음 주인은 토지거래 허가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346페이지에 신고필증을 이렇게 받아요. 신고필증 이렇게 받고 여러분 신고필증은 뭐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맨 아래 유의사항 4줄 있죠. 유의사항 4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줄만 읽으셔도 돼. 3줄만 읽어보셔도 되고 4줄 다 읽으셔도 되고. 자, 거래신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347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